이제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핵과류는 다 똑같습니다. 언제 수학을 하느냐? 나는 농사를 지어보니까 살구가 다 익어가지고 100% 익었을 때 수확을 하겠다 하면은 그것이 소비자 손에 가는 데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내가 그날 따가지고 그것을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최소한 하루가 걸릴 것이고, 공판장에 나가면 그것이 경매를 봐서 중간 상인한테 가서 그것이 또 소매 상인한테 가서 또 소비자한테 가는 경우에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내가 다 따가지고 익어가지고 맛있을 때 나가버리면은 소비자한테 갔을 때는 초파리가 막 나오고, 소비자들이 물러서 못 먹겠습니다, 반납해주세요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핵과류는 복숭아도 그렇고 살구도 그렇고 잘사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숫가루 따서는 안 되겠지만 약 80에서 90% 되면 무조건 따야 된다. 그래야 농사를 많이 짓더라도 버리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수확은 내가 먹어가지고 완벽하게 익었다, 완숙됐다, 100% 익었을 때 따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소비자한테 갔을 때 맛있게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에서 90% 정도 수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판매가 중요하잖아요. 뭐라도 돈 만드는 게 중요하고, 농산품을 가지고 돈을 만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해보면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소비자들이 소포장을 선호합니다. 우리 사과 시험장, 군에 있는 사과 시험장에서도 어떤 걸 만들려고 노력하느냐 하면은 미니 품종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뭐냐 하면은 과일을 깎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소분하지 않아도 한 개를 먹을 수가 있고, 갖고 다니면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을 선호한다고요. 그래서 뭘 만들고, 미니 배 만들고 있고, 미니 배. 그래서 미니 배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미니 배. 그리고 미니 복숭아는 저희가 벌써 한 10년 전부터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미니 복숭아. 그리고 미니 사과도 하는데, 미니 사과도 마찬가지로 옛날 미니 사과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알프스 오토메. 그래서 요새는 미니 사과 옛날 거하고 틀립니다. 옛날 미니 사과는 허벅허벅하고 당도도 별로 없고 껍질도 좀 질기고 하지만 요새 굉장히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살구는 앞으로의 트렌드하고도 맞는데, 살구도 마찬가지로 고단가를 받기 위해서 소포장을 해야 됩니다. 소포장. 과거에는 4.5kg, 5kg 포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점점 작아져야 돼요. 5kg, 4.5kg보다는 3kg, 3kg보다는 2kg, 3kg지만 안에 폐액 작업을 해서 4개가 들어가는 3kg. 그래서 그것을 매장에 갖고 간다든지 하면은 바로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작은 키로수 1.5kg, 750g 2개를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점 소포장으로 나가야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구의 주요 병해 방제 방법입니다. 살구의 주요 병해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세균성 구멍병입니다. 여러분, 이 세균성 구멍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살구 열매를 보면 살구 열매에 까만 점이 이렇게 많이 찍혀 있는 경우가, 특히나 원래는 이런 그 봄 냉해로 인해서 생리장애로 인해서 살구자두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병증이 어떠냐 하면은, 이 세균성 구멍병이 생긴 잎에 구멍이 뚫려요. 조그마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균성 구멍병 피해가 큽니다. 이것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 지역 다른 농가들에도 자꾸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부지런히 많이 다니는 사람이 농사를 잘 짓는다 그랬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잘 짓는 동농가에 찾아가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보고 눈으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병들이, 무서운 병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충북, 제천이나 안성 이쪽에는 사과배나무에 많이 생기는 검은 마른병, 화상병이라는 것이 많이 생겨서 맹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숭아에는 무서운 병이 뭐냐 하면은 요런 세균성 구멍병이 되게 무섭습니다. 잘 치유되지도 안 하고 잘 고치기도 힘들고 한번 오면 그의 농사를 망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요 병을 막는 방법이 뭐냐? 첫째, 요 병이 어떤 데 많이 오느냐 하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많이 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그래서 우리 밭에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다. 봄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친다. 이런 밭에 요 병이 잘 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오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방풍망을 설치하거나 방풍림을 설치하는 게 좋아요. 방풍망. 그래서 전체를 다 많이 설치를 못한다 하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만 방풍망을 설치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요 병은 복숭아 살구에 많이 있어요. 복숭아 살구에. 그래서 세균성 구멍병이라는 것이 무섭다. 그래서 퍼진다. 퍼지고 그 지역에 퍼지기 시작하면 전체 농가들의 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어떤 밭에 많이 오느냐? 질소 과다를 했고 도장을 했고, 특히나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면 박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박사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심지어는 이런 경우를 봤어요. 저쪽에 청송의 한 농가였는데 2년차, 식재 2년차에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나무에 뭐 진이 찍찍찍찍 나오면서, 그리고 막 썩는 냄새가 나면서 막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입니까? 제가 딱 보니까 불안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 걸렸는데 왜 걸렸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잖아요. 역학조사. 우리가 요즘 뭐 코로나에 걸리면 역학조사를 하잖아요. 물어보고 어디 가느냐 막 이렇게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약국에서 병을 처방을 해주는데 1년 동안 살균제를 한 번도 안 넣어주고 살충제만 계속 넣어줬어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동네에 가보면 열매도 안 열렸는데 왜 약을 치노? 칠 필요가 없다. 약값 아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과일에 동일하게 열매가 열리나 열리지 않으면 똑같이 약을 쳐요. 똑같이. 그런데 요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는 잔류가 남고 오래 가는 약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치고 싶어도 없어요. 못 만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PLS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농약의 잔류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GAP 인증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GAP 인증을 받으러 교육을 가면 어떤 약을 쳐야 되고 어떤 약을 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약 작물마다 등록된 약이 또 따로 있습니다. 뭐 고추약도 막 쳐가지고 뭐 수박약, 무슨 뭐 콩약 아무거나 막 치는 것이 아니고, 농사로닷컴, 우리 농사로닷컴에 들어가면 그 작목별, 작물별로 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그 칠 수 있는 약. 그 약을 치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 약을 쳐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약에 보면은 언제까지 칠 수 있고, 그리고 수확전은 언제까지 칠 수 있느냐, 그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어느 정도 약효가 가느냐, 우리가 보통 약을 이렇게 한번 치면은 그 약효가 보름을 넘지 않습니다. 보름.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약을 쳤는데 약을 몇 번 칠 것인가 하는 그 횟수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약을 한 번 치면은 약 보름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사과 농사 여러분 약 많이 친다는 거 들어봤지요. 뭐 열흘에 한 번씩, 뭐 어떤 사람은 20일에 한 번씩 치고 장마에 한 번씩 더 친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약을 한번 쳤을 때 그 약효가 어느 정도 가느냐, 보름을 넘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약 20일에 한 번 정도는 쳐야지만 깨끗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약은 몇 번 쳐야 되냐, 여러분 답이 나왔죠. 그래서 20일 한 번 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살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의욕적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의욕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병 안 걸리게 해야 되겠다. 강의를 들었으니까 농사를 이렇게 약을 쳐요. 그래서 열매가 열리면 팔아야지, 돈 벌어야지 생겨서 열매를 따고 난 다음에 안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따고 난 다음에도 다음에 농사를 잘 짓고 세균성 구멍병이나 잿빛 곰팡이병이나 다른 것들이 오기 위해서는 근데 열매가 없으면은 수확할 것이 없으니까 조금 주기는 길어질 수 있겠죠. 그죠? 조금 주기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수확하기 전에는 약 20일에 한 번씩 치는 걸 권장합니다. 권장해요. 그래서 조금 길어질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 칠 수도 있겠지만 열매를 따고 난 뒤에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쳐줘야 된다.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세균성 구멍병이라고 해놓고 여기 보면은 살포시기 약제명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균성 구멍병에 가장 좋은 약이 뭔가? 바로 보르도액이라는 거예요. 보르도액. 뭐 그런 거 만드는 방법 다 가르쳐드리고 뭐 치는 방법 다 가르쳐드리면은 오늘 밤새도록 하고 한 달이라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은 6-6 보르도액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황산구리, 유산동을 100리터에 600g을 녹이고, 그래서 요거는 유산동, 황산구리는 찬물에 안 녹습니다. 그래서 고무통이나 나무통 이런 곳에 녹여야 되는데 그걸 따뜻한 물에 녹여요. 따뜻한 물에. 그리고 95% 이상의 생석회를 600g을 녹여서 그거 두 개를 합치면은 뭐냐면은 6-6 보르도액이에요. 6-6 보르도액. 그래서 살구 복숭아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다 칩니다. 보르도액. 근데 효과는 어떠느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보르도액을 만들어서 금방 치는 게 효과가 좋고 오래되면 약효가 떨어져요.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치는 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 만들면은 사서 치는데, 사서 치면은 만들었는 것을 사서 와서 즉시 치는 게 좋겠지, 그죠? 오래되는 것보다 만들어놓은 것을 즉시 치는 게 좋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병, 세균성 구멍병. 그래서 5월달에는 농용신수화제, 그리고 6, 7월달에는 유산 아연석회 요거를 만들어 치고, 그리고 낙엽 직후에는 4-8 보르도액을 친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흑성병은 한 줄당 넘기시면은 검정색 점이 생기는 병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석회 유황합제가 그래서 보르도액이 효과가 좋다. 그리고 잿빛 무늬병, 요게 무섭습니다. 나무가 잿빛으로 말라 죽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나무 가지가 말라 죽고 그리고 열매에 그런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잿빛 곰팡이 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니 그 가지들은 즉시 잘라서 불태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농사 초보자들이 있는데 불황병이 생겼는데 그것이 보기 싫다고 잘라서 나무 밑에 놔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 천지옹입니다. 그리고 병이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내 나무에 회성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 나무를 전정하는 가위와 톱은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것은 병이 있는 톱, 병이 있는 가위로 미리 소독한 후에 잘라주고, 자르고 난 다음에 또 소독하고, 그리고 소독한 후에 따로 분리를 해서 놓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가지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그것을 모아서 소각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아예 그 지역에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석회, 보르도에, 그래서 보르도에 석회 유황합제를 살포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오갈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봄철이 되면 게으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게으르신 분들이 겨울에 동계약제, 기계유제나 석회유황합제, 그리고 살균제를 일찍 제대로 살포해주지 않으면 봄에 가면은 잎이 오글오글오글해지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약쳐도 잘 안 됩니다. 오글오글오글해지고 잎이 부풀어지면은 그 잎은 약이 잘 맞아져도, 후에 약이 잘 쳐져도 결국에는 그 잎이 떨어지고 새 잎이 납니다. 그리고 한번 잎이 난 거 다 떨어지고 다시 나면은 얼마나 나무가 힘이 들고 열매가 제대로 잘 못 굵어지겠지요. 그래서 오갈병이 생기지 않도록 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석회유황합제나, 그리고 석회유황합제를 제때 못 쳤다, 그럼 오갈병 살균제를 미리 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병의 다음에는 충해가 있습니다. 충해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뽕나무 깍지벌레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그리고 뽕나무, 감나무, 이런 곳에 가면 하얗게 어떤 벌레가 많이 생기고 있고 점찍어 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빨간색 피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깍지벌레라 그럽니다. 그래서 깍지벌레는 언제 잡을 수 있는, 잎이 피기 전에 잡아야 돼요. 그래서 동계약제를 잘 살포를 해야 된다. 동계약제를 살포를 하든지, 아니면 기계유제를 살포를 하든지, 아니면 살균제와 섞어서 깍지벌레 약을 잘 살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쇠약해지면 줄기에 구멍이 뚫려지고 거기에 나무 좀이 들어가는데, 그 나무 좀이 들어가면은 잎이 노랗게 마르면서, 그리고 나무에 진이 나오면서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진이 나는 것은 나무 좀뿐만 아니면서 이 유리나방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어떤 분들 밭에 가보면 나무에 진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나무 사이로 이 형성층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면 그 위에다가 약을 쳐도 그 진이 있기 때문에 약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기기 전에 잘 치는 게 좋고, 그리고 생기고 난 다음에 끌고 함몰되고 매미충이 들어가고 거기 알을 낳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끌고 주고 난 다음에 뭐 데시스라든지 아니면 농사로닷컴에 들어가서 나방을 잘 죽일 수 있는 약, 옛날에 뭐 세미치온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잘 없죠. 여러 가지 독한 약들은 이제 잘 안 나옵니다. 독한 약들은 안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약을 살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살구의 방제력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살구에는 개화전에 약이 있고, 그리고 꽃 떨어지고 난 다음에 5월 하순에 그리고 6월 초에 어떤 약을 치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구약은 무슨 약이냐, 아까 이야기했던 세균성 구멍병, 그리고 순나방과 진딧물, 그리고 응애약, 그리고 깍지벌레약, 요거밖에 없습니다. 나무좀하고. 그래서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면 약을 칠 때 어떻게 치느냐, 다 따로 치느냐, 섞어서 쳐도 괜찮은 것이 있습니다. 농약방에 가면 농용, 농약, 혼용, 가보라고 해서 섞어 칠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들은 3가지, 4가지 섞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약은 또 언제 치는 게 좋으냐? 어떤 분들은 시큰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9시, 10시에 밥 먹고 한낮에 치는 분들이 있으면 약해가 잘 납니다. 그래서 약 치는, 농약 치는 것은 이슬이 약간 마르라 할 때 새벽에, 그리고 아침까지 치는 것이 좋고, 저녁에
또 약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양 관리 기술이 있습니다. 토양 관리 기술. 나는 토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아까 처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지요. 밥 만들 때 어떤 사람은 나무 심을 때 비료주고 퇴비 주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절대로 안 죽습니다. 뿌리 옆에 주면 죽습니다. 그런데 밭에 전청 시비 전체적으로 뿌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쟁기로 갈아주고 로타리로 잘게 쪼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아주고 쪼개주고 난 다음에 뿌리 옆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토나 마사토, 새흙을 넣어주면은 전체 토양에 유기물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뿌리가 뻗어나갈 때 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심고 난 다음에 비닐 멀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직포를 덮어줘도 그 이후에 퇴비를 공급할 필요가 없어요. 1, 2년 동안. 그래서 아주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효 토층의 깊이라 해서 뿌리가 내려갈 수 있는 그 깊이가 약 50cm 정도 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 깊이 갈아주면 좋겠죠. 깊이 갈아서 우리 집에 가는 깊이 가는 기계가 없으면은 뭐 기술센터 같은 데 가면 심토 파쇄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오래 땅에 물성이 안 좋다, 땅에 물성이 안 좋아서 배수가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뭐 심토 파쇄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는 못하겠다 그러면은 쟁기로 갈아준다든지 아니면은 유기물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퇴비를 넣어준다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물은 지하 수위가 너무 높아서 땅을 조금만 파도 물이 많이 있다 그런 곳에는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억해 주시고 토양 검사를 해가지고 내 밭에 맞게 석회나 시비를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비법 나왔죠. 나무를 심어 놓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나무 심고 놓고 난 다음에 뭐 비료 주면 다 죽는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많이 주면 죽습니다. 어떻게 주느냐? 나무를 심어 놓고 난 다음에 나무 뿌리는 바깥으로 자꾸 확장되고 뿌리는 천근성이라 깊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비료를 줄 때도 나무가 있으면 약 나무 50cm 바깥으로 원을 그리고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줄 때는 어떻게 주느냐? 묘목 심어놓고 만약에 내가 추비를 준다, 나무가 좀 무성하지 않고 나는 땅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깨소금 뿌리는 방법으로 줘야 돼요. 여러분 깨소금 뿌릴 때 어떻게 줍니까? 한 목에 한 주먹 줘가지고 확 뿌립니까? 그럼 작아서 못 먹겠지요. 그래서 조금 손에 조금 주고 주변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깨소금 뿌리는 양만큼 아주 조금씩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깨소금 뿌리듯이 주는데 그러면 얼마를 줍니까? 나는 손이 크고 나는 손이 작습니다. 약 한 100g에서 200g. 100g이면 어느 정도 되느냐? 종이컵 반컵. 그래서 한 번 줄 때 종이컵 반컵 주는데 신초 생장이 늦게까지 많이 되면 안 좋아요. 그래서 7월 순이 빠지고 난 다음에 8, 9월에도 계속 질소 성분이 많으면 계속 8, 9월에도 울자라면은 그게 굳어질 시간이 없으면 겨울에 동해를 막 아까 세균도 무병 같은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주느냐? 장마 전 정도까지만 준대요. 장마 전 정도. 그래서 나는 나무가 잘 큰다 주실 필요 없어요. 새순이 쭉쭉 빠지고 잎도 검은색이고 그러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나무가 좀 안 크는 것 같다 하면은 비 오기 전에 깨소금 뿌리듯이 나무 주변으로 약 100g 정도만 주면 된다.